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주택임대차일 수도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일 수도 있는데, 이런 임대차 계약에서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뭔가 임차 목적물에 보수를 한다던가 개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임대인 소유이기 때문에 굳이 임차인은 그냥 사용수익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그 물건을 수리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꼭 그렇게 룰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비가 막 엄청 오는데 막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임대인한테 아무리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가까스로 그날 밤에 연락이 됐는데 자기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2주 후에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영업장이다, 카페다. 그러면은 장사를 못해요, 2주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내 돈 들여서 일단 수리를 하고 보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나갈 때, 또는 그런 비용을 본인이 지출했을 때 해결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이 비용이라는 것은 크게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눠집니다. 필요비는 임차 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괴를 같이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은 당연히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정도로 보존해줘야 되고, 그에 필요한 수선 비용도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건데, 필요비, 즉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비와 같은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임차인이 지출했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지출한 즉시, 지출한 전액을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비용 상환 청구권, 그 중에서도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비의 예시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의 범위가 미치는 예시하고 동일해요. 예를 들면은 보일러 수리라던가 상수도 수리, 실무적으로 이 누수 문제가 가장 많죠. 누수가 갑자기 엄청 큰 누수인지 아니면 소규모 일상생활에서 임차인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 누수인지 좀 달라지지만, 대체로 이 누수 문제도 필요비 부분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구체적인 범위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진짜 좀 많이 나오는 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서 유익비라는 것은 목적물, 임차 목적물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개량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필요비와는 다른 또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이 유익비는 단순히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어서는 안 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킬 만한 것이어야 됩니다. 또한 그 지출에 의한 개량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돼서 그것이 임대인의 소유권으로 들어가야 돼요. 참고로 이게 그렇게 안 돼버리고 독립성을 가지면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별도의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하려면 지출한 유익비에 의한 가치 증가가 현존해야 되고, 다만 유익비를 지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임대인이 승낙해야 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지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지출한 전액에 대해서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에 상환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임대차 종료 때 못 받고 일단 나갔다, 인도했다, 그러면 인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6개월 안에 기간 제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비는 지출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익비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 또는 현재 기준으로 가치 증가가 현존한 부분 중에서 선택해서 상환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좀 너무 이게 추상적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간판 유익비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그 가게 자체, 임차인 자기가 필요해서 한 거잖아요. 그것이 이 임차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켰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임차인이 자기가 장사하려고 삼계탕집 하려면 삼계탕이랑 간판을 붙여놔야 게 없는 거예요. 자기 편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간판 이런 거는 대표적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고, 이제 카페 하려고, 내부 시설 카페 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것도 유익비라기보다는 그냥 어찌 보면 임차인이 자기 장사하려고 투자한 시설비예요. 사실 그런 거 회수는 거의 대체로 권리금으로 회수를 하는 거지, 이 집주인한테 나 이거 인테리어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유익비로 내놔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익비로 이제 많이 예시되는 게 이중창 설치, 발코니 만드는 거. 이렇게 이중창 같은 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꼭 그 장사에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 건물에 이중창이 돼 있으면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훨씬 슬설을 잘 해놓으면 훨씬 안전하고 좋잖아요. 이중창, 발코니 이런 것들이 대체로는 유익비의 예시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필요비나 유익비,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상환 청구권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포기하거나 그걸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시설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나중에 원상복구할 때 임차인의 비용으로 한다.
이거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걸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서 이렇게 써 있어도 아무도 그거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일단 사인하거든요. 나중에 나갈 때 집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비용 시설비 들었으니까 이거 유익비 된다고 하더라. 이거 금액 좀 달라 하면 계약서 봐라. 원상복구 임차인 비용으로 하고 시설비 요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는 법적으로 유익비 포기한 것 때문에 나한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사실 이기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약을 체결할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곧 있으면 장마철 다가오고 또 비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누수 문제 지겨울 정도로 많은데 그 관련해서 아마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